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신성델타테크 그리고 CC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권영환 교수는 고려대 강의에서 초전도체는 이석배만이 만들 수 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강의를 듣던 학생들로부터 나왔던 언급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석배 교수와 갈라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을 위해서라고밖에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황우석 사건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초전도체가 거짓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 일단 황우석 교수는 줄기세포 관련해서 연구 성과에 대한 거짓말을 했었고 논문을 조작했었죠. 자, 그래서 문제가 됐었었는데, 자, 황우석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논문 조작을 형사처벌한 전례도 없었고 향후 과학계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즉, 지금 CCS로 건너가서 주가 조작을 하더라도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하지만 않는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발명자로만 남아있으면 주가를 떠나서 발명 실패로 끝난다는 겁니다. 자, 분명 이석배만이 만들 수 있다고 본인 입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CCS가 기존에 예정되어 있었던 유상증자 납입일이 21일로 변경이 됐는데, 자, 일단 100억 규모로 진행되는 이 유상증자의 신주 상장 예정일은 1월 8일로 변경이 됐고요. 상장되는 1133만 주는 1년간 보호 예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18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기업 설명회도 1월 26일로 연기가 됐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유상증자 제3자 배정 대상자가 그린 BTS 그리고 퀀텀포트로 변경이 됐다는 거죠. 대상자가. 자, 그린 BTS는 정평영 그리고 권영환이 공동 대표로 있고요. 퀀텀포트는 권영환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자,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린 BTS와 퀀텀포트가 최대 주주와 대주주로 등극을 하게 되고요. 지금 CCS의 행위 자체가 권영환의 돈이 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본인의 돈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권영환 교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CCS는 당분간 주가 추세가 상승을 향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한국초전도저원학회가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놨는데, 이건 정확한 검증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석배만이 만들 수가 있는데 이석배 교수가 정확한 샘플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김현탁 교수는 이 결과를 보고 이 초전도 저원학회의 결정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특허와 아카이브 논문에서 정의한 LK99는 초전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아카이브는 권 교수가 먼저 오픈을 했었고 이석배 교수도 뒤늦게 오픈을 했지만 핵심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중에 알려졌죠. 본인들이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LK99의 정확한 제조 방법이 나올 수 없었다라고 한 겁니다. 김현탁 교수가. 그리고 초전도 조원학회는 사실 초전도체가 증명된다면 사실상 기술을 빼앗으려고 도사리고 있을 게 뻔한 집단이죠. 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초전도 조원학회의 발표는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자, 일전에 김현탁 교수는 LK99가 모트 절연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모트 절연체는 조건에 따라서 전도체로 바뀌는 물질인데, 김현탁 교수가 세계 최초로 모트 절연체를 검증했고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고온 초전도체들은 모두 모트 절연체였고요. 여기다가 이제 적절한 전공을 도핑하고 임계 온도에 다다르면 초전도체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이미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이걸 해석할 이론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김현탁 교수가 자, BRBCS 이론으로 LK99가 적절한 온도, 적당한 도핑으로 초전도체가 되는 과정을 밝힌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특허 분쟁에 있어서도 이게 좀 많은 문제가 되는데, 출원이는 특허라는 이 재산권을 가질 수 있지만 발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보다는 명예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발명자는 나중에 상용화했을 때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재산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권영환 교수가 고려대학교 및 퀀텀에너지 연구소에서 이전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먼저 출원을 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다면 그냥 퀀텀의 승으로 보입니다. 자, 권영환 교수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퀀텀에서 빠져나와서
이석배만이 만들 수 있다는 본인의 언급도 까먹은 채 돈 되는 길을 모색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래서 CCS 가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김지훈 박사와 권영환 교수가 특허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자신들에게도 LK99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자, 현행법상 공동 발명자인 경우 공동 출원이 원칙이고 단독 특허가 되려면 사전에 이를 합의했다는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특허청에 단독 출원이 정당하다라는 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자, 이 부분은 변리사들끼리도 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직 특허 분쟁의 승리자가 누가 될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제가 또 변리사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고 결과를 카톡방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CCS와 신성델타테크 둘 다 올랐는데 CCS는 상한가를 갔죠. CCS가 상한가를 간 이유는 초전도 전학회 LK99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발표와 더불어서 권영환 교수가 연구 중인 K직지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다. 화학 구조가 완전히 다른 물질이고 권영환 박사는 이 물질을 한국 초전도 저온학회 검증위원회에 제공해서 검증을 받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자들을 초청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봐야겠죠. 자, 신성 델타테크의 주주분들은 이석배 교수와 퀀텀 에너지 연구소를 믿기 때문에 투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퀀텀과 이석배 측은 현재 엠바고로 언론 플레이가 철저하게 통제 중이고요. 왜 이석배 교수는 자꾸 아무런 말이 없냐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논문 게재를 위해서 엠바고로 언론 보도가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 CCS는 그렇지 않죠. 얘네는 논문 게재로 학계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게 아니라 돈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생각을 달리 해본다면 김지훈, 권영환이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도 퀀텀에서 함께 연구하던 이석배, 김현탁 교수의 초전도체 또는 신물질 개발의 신뢰도를 올려주는 행위입니다. 권영환, 김지훈의 발명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이는 퀀텀에서 돈이 되는 신물질 발견을 함께 목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특허에도 힘이 실리는 겁니다. 현재 특허권을 서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발명자 3명의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퀀텀의 성공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성공은 권영환, 김지훈의 성공이기도 하겠고 그리고 권영환, 김지훈의 성공은 퀀텀의 성공으로도 봅니다. 애초에 함께였던 발명자 4명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해보자면 CCS가 요새 승승장구하는 것은 일단 시총이 낮습니다. 시총이 1600억이죠. 오늘 상한가를 가서 1600억.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 개미들의 신규 진입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총이 낮은데 개미들이 많이 들어온다. 도구로서 이용해 먹기 딱 좋다. 자, 권영환 교수와 김지훈 박사가 의도한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 초전도체 테마에서 대장주는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CCS로 나눠지죠. 자, 여기서 개인들이 현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CCS인데 자, 이게 몸값이 낮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폭등했는데도 1600억이죠. 반면 신성 델타테크는 1조 가까이 되고요. 자, 여러분이 작전 세력이라면 어떤 게 돈이 더 되겠습니까? 돈이 더 조금 들면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자, 권영환이 직접 언론 플레이를 해주는 CCS 그리고 적은 몸값으로 적게 드는 자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 자, 개인적으로 초전도체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만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CCS 둘 다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개인들의 특징은 테만의 한 가지 종목만 매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초전도체 테마처럼 대장주가 딱 2개 신성과 CCS 이렇게 대장주가 딱 2개라면 각각 분할 매기하기 딱 좋습니다. 자, 관점을 달리 보면 한쪽의 뉴스를 통해 시소 게임이 끊임없이 진행되기 때문이죠. 자, 시소라는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가 이렇게 있다. 자, 이쪽이 CCS고 이쪽이 신성이다. 신성에서 뭘 검증했다. 그럼 올라가겠죠? 그럼 얘는 반대로 내려갈 겁니다. 경쟁력이 약해졌으니까. 그리고 CCS 권영환 교수가 뭔가를 발표했다. 올라가겠죠? 그럼 얘네는 이 뉴스 때문에 내려갈 겁니다.
한쪽이 급락하면 한쪽은 급등하죠. 손실이라도 상쇄할 건덕지가 있는 겁니다. 물론 타점 분석을 명확하게 해놓아야 돈이 되겠지만 시소 게임을 명확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양쪽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논쟁이 계속된다면 시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물론 한쪽은 분할 매도, 한쪽은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분석해야 돼서 머리가 아프고 복잡할 수밖에 없겠지만 노력한 만큼 보상은 더블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카톡방에서 이 시소 게임을 이용하는 방법과 CCS, 신성 델타테크의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분석으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대한 근거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말이 들어맞는지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추가로 언론의 엠바고로 제한되어서 정보가 부족한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뉴스도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 현재 바닥에 지지받고 급등했습니다. 현재 쌍바닥을 형성했고 거래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허수가 아닌 추세 전환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가 이전에 비해 좀 적어 보일 수 있겠는데, 자, 보시면 오늘 거래대금 2620억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던 CCS의 거래대금은 2400억이고요. 뭐가 더 높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초전도체 테마에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 유의미합니다. 자, 두 종목 모두 조정을 크게 받다가 거래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모두 양봉으로 전환됐고요. 자, 시장의 돈이 초전도체로 들어오고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카톡방 참여는 이렇게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저희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를 따로 기재를 해뒀습니다.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되시고요. 자유롭게 참여해 보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에 신성 델타테크가 최초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의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선암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 수익에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